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여전히 시장이 혼란스럽게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정보들 때문에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종리식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죠. 시장이 혼잡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같이 혼잡해지면 안 될 거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상을 웃돌았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에 강하게 반등을 했던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다우지수는 2.43%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76%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3.11%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좋았던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서 다시 수치가 내려갔는데요. 25에서 24로 도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안정이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한 공포냐의 중간에 위치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13개의 기업이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3% 이상 급등한 기업들도 7개나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의외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는 시간의 장에서 8%에 가깝게 추가로 반등을 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인데요. 마찬가지로 다들 하나도 빠짐없이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특히 반도체 ETF들이 정규장과 시간의 장에서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장에서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재 산업 분야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전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ETF와 관련이 있는 두 ETF들 역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덕분에 오늘 국내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함께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다시 시장이 크게 올라갔던 만큼 다시 올라왔었던 3800선의 지지선보다도 위쪽인 3900선 위로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또 시장에서는 단기 랠리일 뿐이다 아니다를 두고서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게 될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 모습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미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번에도 현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그 근거를 패드가 올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출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에서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2분기 어닝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긍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현재 S&P 500 기업 가운데 약 9%가 실적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긴장을 줬던 넷플릭스조차 선방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원인이 됐었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2분기 어닝 종말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우려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비관론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듣거나 알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는데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모아다가 빚까지 져가면서 투자를 하고요. 반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냥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시기인데 무서워서 못하고 있거나 더 좋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안 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듯 항상 시장의 상황과는 반대로 투자를 해야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심리를 완전히 부정을 하면서 역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적리식 투자지만 누구도 끝까지는 해내기가 힘들다는 투자가 또 적리식 투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적리식 투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가가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적리식 투자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타이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현재 증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건데, 현재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좀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따라서 단기적인 랠리가 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도 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 투자가 아니라 적리식 투자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시장의 큰 흐름은 알 수가 있어도 단기적인 흐름은 알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꾸준한 적리식 투자를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이밍 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너무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상승장의 타이밍을 손해 없이 매번 맞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밍 투자를 안 하고 꾸준한 적리식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한 투자의 성과가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적리식 투자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도전적으로 내 노후를 위한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10에서 20% 정도의 자금만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지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모쪼록 스스로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좋은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호를 하고 있는 적리식 투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리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하기가 힘든 투자가 되는 건데요. 모든 장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이번 조정장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